방금 일어나신 거예요? 좀 전에 일어나서 밥 먹었습니다. 왜 내일 오전에 하자고 하셨어요? 오전에 일어나지도 않고서. 좋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이력서 얘기할 때죠? 예,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세계 최초 예능 지향 대부 엔터테인먼트 토크쇼 개발바닥 호돌맨 향로입니다. 와. 지금 호돌맨이 방금 일어나서 정신이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죠? 오늘 주제가 네. 저희가 이제 어떤 뭐죠? 질문하고 딴 데 가시는 어떤 너무 어두워서. 네. 오늘 주제가 이제 좋은 회사의 조건들을 저희가 저번에 얘기를 했었고, 네칼코베를 제외하고 그냥 괜찮은 스타트업의 기준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그럼 그런 괜찮은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은 어떤 신입 개발자 혹은 뭐 3년차 미만의 주니어 개발자의 이력서를 좋아하느냐, 요게 이제 이번 주제죠. 저희 팀 신입 개발자이신 우빈님 이력서이고요. 요거는 이제 1년 대신, 경력 1년 대신 우빈님이고, 저랑 이제 호돌맨의 이력서는 8년차, 9년차 개발자 이력서이기 때문에 주니어 개발자분들한테는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저희는 왜냐면 이제 회사에서 쌓은 이력이나 프로젝트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 위주로 갈 거고, 아마 이제 신입이거나 주니어일 때는 사실은 회사에서 쌓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분들은 어떤 걸 쌓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잘 소개해 줄 수 있는 이력서란 생각이 되어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지금 소개를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인트로에는 본인에 대한 짧은 자기소개가 좀 올라왔어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자기는 어떤 개발자이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개발자라는 것을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요렇게 이제 짧은 소개를 이력서 상단에 항상 이렇게 적는 편이에요. 한 5줄 워드로 작성을 한 경우에는 길게 꽉 채워서 A4 용지 정도 길게 튀어서 한 3줄 정도 되게, 아니면 한 5줄 짧게 했을 때 그 정도 적는 편이고, 공통점이 저도 이제 맨 위에다가 몇 년차 백엔드 개발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 놓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 저도 어떤 일을 좀 간략적으로 했었고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적어두는 편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100% 동의하고요. 이거는 사실 이견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면, 본인에 대한 이제 SNS 계정을 쓰는데 2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볼 때 GitHub랑 블로그인데, 이제 우빈님의 GitHub을 먼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빼빼곡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이제 TIL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젠킨스 패처나 아니면은 리액트 무비 앱이나 이런 좀 다양한 코드들을 작성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여기서 좀 이력서 보시는 분들은 어떤 걸 만드는지 직접 들어가서 좀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계신 게 있으면 커밋 같은 걸 보기도 하고요. 블로그를 좀 보면은,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우빈님이 AWS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그 AWS 자격증 따면서 공부했던 것들 내용부터 해가지고 어떤 내용들, 뭐 리얼 마이스퀘일 공부했던 것들, 아니면 로그백으로 로그 관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단순히 이제 이력서의 제출용으로 GitHub에 커밋 하나 없는 GitHub 주소를 쓰거나 글이 하나도 없는 블로그 링크를 거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고요. 그거는 그냥 필수라고 해서 넣었다라는 느낌 너무 강하고, 필수 아니거든요. 필수 아니기 때문에 없으면 안 쓰셔도 되는데, 웬만하면은 꾸준히 공부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나타내려면은 신입 개발자분들은 경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GitHub에 내가 공부하고 있던 코드들, 내가 공부하고 있던 내용들도 블로그 이런 식으로 잘 작성해 주셔야지 계속 공부하고 있고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를 알지, 그게 아니면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력서를 떠나서 이 2가지 증거가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좋은 가산점을 줬던 요소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보이네요. 지금 보시는 이제 대학생분들께서 이런 블로그나 이제 GitHub 활동을 안 하고 계신다면은 앞으로 한 2년, 3년 뒤에 취업 활동을 하게 될 텐데, 그런데 이제 도움도 되고 본인 스스로 이제 학습하는 데도 도움도 될 겸 지금이라도 이제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에서 조금 한마디 좀 드리자면은, 면접하시는 분들이나 채용하시는 분들은
좋은 사람을 놓치는 거에 대한 무서움도 있어요. 당연히 이거 좋은 사람인데 놓치면 어떡하지?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워하는 거는 안 좋은 사람을 뽑으면 어떡하지? 이를 더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사람을 뽑는 게 더 무섭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안 좋을 수 있을 확률이 있으면 그냥 애초에 뽑는 걸 포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안 좋은 사람이 뽑히면은 아예 이제 그 팀에서 잘하는 사람이 그 잘못 채용된 사람으로 인해서 퇴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우리 팀의 에이스나 우리 팀의 잘하는 사람들, 우리 팀의 좋은 개발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안 좋은 사람들을 뽑을 바에는 그냥 좋은 사람을 포기하겠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도 긴가민가 할 때는 안 뽑는 게 좀 더 맞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증거를 계속 보여주셔야 돼요. 나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면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거의 도박하는 마음으로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증거가 이만큼 있고 네가 생각하는 안 좋은 사람이 아니라 되게 좋은 사람이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거를 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킬 쪽으로 갈 건데 이거는 뭐 사실 크게 뭐 할 얘기가 없긴 한데 확실한 건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써본 기술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요거를 지금 우빈님의 스킬셋을 보시면은 머신러닝이나 블록체인 같은 것들이 없고 자기가 잘 모르는 기술은 잘 안 썼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백엔드 엔지니어가 써야 될 기술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기술들 위주로만 대부분 써주셨고요. 그 외에 그냥 한 번만 써본 기술들, 뭐 오라클이라든지 MS 스킬 이런 건 안 쓰셨죠. 너무 예전에 해가지고 이제 기억도 나지 않는 기술 스킬이나 아니면은 그냥 겉핥기만 해본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쓰지 않고 진짜 본인이 자신 있고 현재 바로 적용이 가능한 스킬셋에 관해서만 딱 이제 적용을 해서 지금 이력서에 작성을 해주셨고요. 네네. 잘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 게 이제 백엔드 데브옵스, 프론트엔드 콜라보레이션 이렇게 나눠가지고 백엔드도 이제 언어적인 부분, 그리고 프레임워크, ORM, 그리고 테스트, 이런 빌드, 그리고 ID 카테고리별로 잘 나눠가지고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맞아요. 다른 이력서 보다 보면은 이렇게 안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엄청 많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스킬셋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향유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대충 한 거는 이제 적지 않는 게 사실 좋습니다. 블록체인 어떤 이더리움에 대해서 뭐 알고 있다든지, 무슨 API를 쓸 수 있다, 뭐 네이버에 있는 로그인 API를 난 쓸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스킬셋에 이제 적어 놓으신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좀 범주가 포함이 안 되니까 그런 거는 좀 적지 마시고 좀 더 큰 범위 내에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요 한 챕터만 할 건데 워크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직장 경험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없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인턴이나 수습이나 뭐 학교 다니면서 3, 4학년 때 여러 외부 활동들을 하시는 게 있으면 그 외부 활동들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빈님 같은 경우에는 직장생활을 1년을 했기 때문에 그 1년의 내용을 좀 써주셨는데, 여길 보시면은 요 내용도 있는데 옆에 요렇게 별도의 또 이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팀, 우빈님이 일하고 있는 팀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나와 있는 링크이고요. 우빈님 속해 있는 팀이 어떻게 일하는지 소개할 수 있는 기술 블로그나 혹은 뭐 노션 링크가 있다면 그런 것들도 증거 자료로 첨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개발을 해왔구나를 알 수 있는 증거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그 팀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시스템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좀 필요한 내용들은 좀 써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테스트 코드를 열심히 하고 있고 배치나 JPL을 통해서 자동화를 많이 하고 있고 IDC가 아닌 AWS 환경에서 하고 있고 자기는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뭐 선물하기나 이런 걸 했었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숫자가 나와 있죠. 90초 걸리던 이제 코드를 2초로 개선한 경험이 있다. 이것도 아마 나중에는 블로그나 아니면 링크 같은 걸로 따로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위에는 어떤 팀에서 어떤 팀인지 소개하고 간단하게, 아래에서는 그 팀에서 어떤 것들을 했고 숫자로 또 표현을 해주신 게 저는 좀 괜찮았다고 봤습니다. 예, 저도 좋네요. 경험을 보면은, 그러니까 보통 경험 프로젝트란에 그 어떤 일을 했는지만 단순히 적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더 했는가에 대해서 좀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개선했는지까지 적어주시면 좋고, 그게 이런 식으로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수습이나 여러 활동들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개인 활동과 프로젝트들인데요. 이제 우빈님 같은 경우에 우한테크 코스 3기의 리뷰어 활동과 넥스트 스텝이라고 하는 이제 자바지기 박재승님이 하시는 코딩 교육 있죠. 거기에서 리뷰어 활동을 또 하고 계시고, 이제 티스토리에 그 테이블 오브 컨텐츠라고 하는 이제 목차를 나타내는 이제 JS랑 CSS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거 이제 하나 만드셔가지고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활동들, 그러니까 업무 외에도 어떤 개발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지를 되게 간단하고 심플하게 좀 써주셨어요. 이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오픈소스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외부에 공개적으로 내 코드를 공개하면 저는 오픈소스라고 보는 거고, 스프링이나 뭐 쿼리디셀 같은 것들만이 오픈소스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코드로 자동화해서 어떻게든 외부에 공개해서 다른 사람도 쉽게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냈다라는 게 있으면은 되게 가산점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스타수는 관련이 없고요. 코드가 있고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짰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본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했거나 혹은 이제 외부에 글을 썼던 게 있으면은 외부 자료 같은 게 있던 거를 좀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기술 블로그를 하나 써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사내에 기술 블로그가 있고, 그때 우리 팀에 처음 와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하고 팀에 적응하는 과정들을 좀 써주셨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2개의 영상을 촬영을 해주셨는데, 테크코스 교육생 시절에 찍었던 거고, 스프링과 스프링부트에 대한 비교글,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점심 추천하는 슬랙봇을 만든 과정을 유튜브로 공유를 해주셨어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테크코스 교육 외에도 그냥 계속해서 점심 메뉴를 고민하니까 이거 맨날 고민하는 게 귀찮으니 그냥 슬랙봇으로 매일매일 추천하는 것들을 좀 보스로 만들자 라는 과정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코드는 뭐 따로 올라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유튜브에 그런 과정들을 공유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증거가 되지 않나. 나는 취업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일상생활상에서도 개발에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좀 고민하고 있고 불필요한 것들을 개선하려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자기소개 안 써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써주시면은 너무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이력서가 들어오잖아요. 솔직히 봤을 때 딱 처음에 인트로덕션 딱 읽고 깃허브 블로그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끝납니다. 합격이에요. 사실 밑에 안 봐도 돼. 왜냐하면은 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읽었을 때 어느 정도 그쵸. 이 글에 대한 톤이나 이 내용이, 이 형식이 이미 합격이라는 시그널을 내비치고 있어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스크롤 내렸는데 워크 익스페리언스도 괜찮네. 그쵸. 네, 이런 거는 베스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력서에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거 보고 절망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이력서는 전체 이력서의 10%도 안 되기 때문에 10%가 뭐야? 사실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같이 큰 회사에서도 이 정도로 좀 깔끔하고 잘 정리되고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이력서는 10%이고요. 그보다 더 작은 회사들은 이런 이력서 받으려면 5%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좀 봅니다. 이런 이력서는 한 100개 이력서 들어오면 하나 정도? 1% 정도 들어오는 이력서고요. 진짜 이거는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진짜 요 위에 한 10줄만 있고 거의 합격 시그널 이렇게 드리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이력서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교육을 받아왔는지였어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우빈님 역시 이제 수학과라고 해서 아예 공대가 아니죠. 공대에서 활동을 했던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비전공이라고 하면은 또 이제 문과나 이제 예체능에 계신 분들은 또 화를 내시겠지만 어쨌든 수학과라는 거는 공대생 계열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서 보시면은 뭐 내 성적을 올렸다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개발에 관련된 내용만 쓰셨어요. 프로그래밍 대회 43팀 중에 17등을 했고 상위 50% 인증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죠. 그 안에서 무슨 봉사활동 어떤 걸 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영어 점수가 몇 점이라든지 개발자와 관련되지 않은 학교 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쓰지 않고 되게 심플하게 써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 재수없네요. 너무 뛰어난 인재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말 열심히 저희가 이제 우빈님을 데리고 오고 싶었죠. 저희 팀에 데려오기 위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이 우빈님의 이력서가 되게 지금 딱 봤을 때 되게 괜찮잖아요. 그렇죠. 유니콘 기업에 이런 형태의 이 정도의 퀄리티의 이력서가 일반화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요 이력서가 100점 만점이라 그럴 때 보통 이 정도 100점급의 이력서가 많이 들어오나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력서가 많이 들어오냐는 거죠? 예, 이게 일반적 유니콘 기업 신입 개발자로서의 이력서로서 일반적인 거지 이게. 그건 있어요. 뭐냐면 테크코스라는 과정을 거쳤잖아요. 예. 그 테크코스라는 과정은 일단 입문하기 위한 난이도도 있고 입문하고 나서도 한 8개월에서 10개월 동안 교육을 하면서 50명 정도 되시나? 그분들끼리
되게 계속해서 정보 교류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분들의 이력서를 보면 그래도 뭐 우비님의 이력서를 100점이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80점에서 100점 사이의 이력서들이 대부분 그 코스를 거치신 분들은 다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 외부에서 저희 회사에 3년차 미만으로 지원하실 때는 이 정도 이력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테코스 분들은 거의 다 요게 이제 100점이라고 봤을 때 80점에서 90점 정도의 어떤 퀄리티로 지원을 하시고, 근데 네. 3년차 미만의 외부에서 이제 경력자 지원하신 분들은 요 정도의 퀄리티가 거의 없다. 이력서가 네, 거의 뭐 없다. 한 10에서 20% 정도 되려나요? 10에서 20% 이 정도 정도. 이력서가 들어오려면? 그렇군요. 예, 요게 이제 보신 분들이 되게 이제 신입분들 준비하신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이력서 템플릿이나 팁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은 레시피에 가깝고요. 근데 레시피만 있으면 요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재료가 좋아야 되잖아요. 최상 등급의 이제 고기와 뭐 야채들이 있어야지 어쨌든 레시피들을 했을 때 정말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 방송은 그냥 레시피에 가깝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레시피에 사용될 재료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 재료들은 이제 호돌맨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험들인 거죠. 개인적인 프로젝트들이나 외부 활동들이나 그리고 활동들에 대한 증거물들, 블로그, 깃허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지만 하고요. 그거 없이 그냥 겉핥기식으로 템플릿만 똑같이 한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경험들을 쌓고, 그 경험들이 좀 일관성 있게 좋은 개발자로 가는 길이면은 아무래도 이력서가 더 이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좋은 이력을 만들지 않은 사람에게는 좋은 이력서가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3월인데 아마 6월까지는 계속해서 여러 회사들이 신입 개발자들 이제 공채든 아니면 상시 채용이든 인턴이든 이런 것들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시면서 이력서를 다듬으시고, 이력서 작성만 하지 마시고 이력서에 채울 걸 뭘로 할지를 계속 좀 고민해 보시고 계속해서 개발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올 한 해는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